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오정학 산불 연구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산불이 심각 단계입니다. 21일 날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산불의 큰 특징은 건조한 기후와 초여름과 같은 고온의 날씨, 그리고 강한 서풍의 영향과 비화 현상,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건조 톱보도 같이 발효되고 있을 당시 이 기후가 건조하면은 연료 습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료 습도가 35%와 15%일 때 경우에는 산불이 25배나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료 속도요? 예, 연료 습도라고 해서 그 습도.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층이나 뭐 관목층 이런 쪽에서 네.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 함량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수분 함량이 지금 거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네, 더 잘 타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네. 지금 대형 산불 하나에만 해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빨리 꺼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대형 산불이 거의 3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8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지금 집중된 자원들이 다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는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예, 지금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이렇게 계속 좀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영남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이 이번 좀 대형 산불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남 지역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사지가 많습니다. 경사지요, 그리고 예, 네. 경사지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그와 비슷한 강풍이 불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사지가 그 평지일 때와 경사가 이제 30도인 경우에서는 그 산불이 났을 때 확산 거리가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무풍일 때와 그 초속 6m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네. 26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영남 지역이 어떤 강한 바람과 경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를 타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3배, 또 크게는 20배가 넘게 불이 더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이 경사를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른 불씨가 또 다음 경사면으로 넘어가서 계속 불씨가 또 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게 좀 그림을 보고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표와 수간화, 수화나 비화 쪽으로 가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런 식으로 경사를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 화염의 세기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상승 기류에 불씨들이 흩날리게 되고 그것이 강한 바람을 타고 최소 지금 의성 같은 경우는 1km까지 날아갔다 그러는데요. 네. 저희가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km까지 그 비화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외국의 그 호주에 같은 경우에서는 35km까지 그저 불씨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강한 바람이 큰 지금 그 확산에 큰 영향을 네. 미쳤다고 불이 생각합니다. 상승 기류를 만들고 상승 기류가 또 불씨를 만들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12,565헥타르. 이게 그럼 200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 네. 이 3년 만에 또 이렇게 큰 불이 난 겁니다. 이 대형 산불 위험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네. 지금 요즘 산불의 특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한 번 났다 하면 대형화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봄에 네. 65%의 산불이 집중됐는데 지금은 여름철, 겨울철 가리지 않고 연중화가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22일 오전에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불이 안동에서는 또 위쪽으로 확산을 했고 또 동쪽으로도 확산을 해서 청송군, 영양군, 또 영덕군까지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재 진화율이 어떤 지역은 뭐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불꽃이 이리저리 날리는 이 도깨비불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화 방법이 좀 복잡해집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씨가 날아가지 않게,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소나무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잎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수간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숲 관리를 미리 좀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화염의 세기를 좀 줄이는 형태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라는 거는 나무를 얘기하시는 걸. 그렇죠. 수관이라고 해서. 네, 예. 수관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산불의 확산 속도를 저희가 이제 지표에 낙엽층이 타는 지표화가 있고요. 네. 나무가 있을 때 그 줄기가 타는 수간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에 불이 붙었을 때 가지와 잎 전체를 태우는 수관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단계까지 예. 지표에 낙엽이 타는 정도가 있고 나무에 줄기까지 타는 정도가 있고 이거를 좀 단계별로 좀 진화를 해야 한다. 빨리 좀 불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수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수관화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그 나무의 밀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나무의 수가 좀 많은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숲 가꾸기를 통해서 탈 수 있는 연료의 물질을 좀 상대적으로 줄여놓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산불이 지리산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지리산이면 이제 국립공원인데 잘 네. 관리가 된 산으로 번지면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당국에서는 지금 민가라든지 지리산과 같은 국립공원 그리고 변전소와 같은 국가기관 시설에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방화선을 구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산불 지연제를 미리 지금 이제 살포한 상태입니다. 산불 지연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지역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연제를 살포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종, 네. 수종도 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침엽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산에는 좀 더 잘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침엽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예. 휘발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활엽수와 달리 침엽수는 지금 같은 봄 시기에는 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의 탈 물질들이 지금 봄에 많이 있다.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나무 잎이 그 참나무 잎보다 불이 붙으면은 1.4배 더 뜨겁고 2.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근데 침엽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있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엽수를 같이 심는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숲 가꾸기를 통해서 어떤 밀도를 조절해서 네. 탈 수 있는 연료 물질을 줄이고 특히 이제 민가 같은 경우 그리고 국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 예측 분석센터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불은 좀 아무래도 성묘객이 낸 실화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번지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이해서 산불의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월 23일 날 산불 예측 분석센터를 저희가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산불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산불 예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상과 임상과 지형 인자 그리고 기존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의 관계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불이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화나 방화까지 뭐 사람의 하는 일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그렇습니다. 기상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번질지 이렇게는 좀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인명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화를 당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대피 요령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인명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빨리 산불로부터 대피하는 겁니다. 예, 산불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확산하고 빠르게 저희한테 다가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명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대피령이 떨어지면은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살고 계신 곳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짐을 챙기시곤 하는데 대피령이 떨어지면은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국립산림과학원 오정학 산불연구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